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6월 7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충일 휴일이었었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 다시 또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일단 뭐 오늘 주식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지수는 좀 오른 것 같지만 종목들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지수는 안 가는데 내 종목만 가고, 이럴 때 조금 희열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반대로 자동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던 하루였을 것 같아요. 또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오후 후반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오후장에 조금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좀 일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이런 기기들에 대한 기대치가 뭐 선반영됐었던 IT 섹터 내에서 하드웨어 쪽들은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컨텐츠 쪽들, 플랫폼 쪽들, 이제 뭐 초거대 AI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게임 일부 하고요. 오늘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뭐 컨텐츠들, 뭐 이런 부분들, 뭐 일부 뭐 엔터주 중에서는 오늘 지난번에는 SM이 이제 그거 뭐죠? 엑소 때문에 급락했으면 오늘은 또 YG 엔터가 GD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종목별로 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뭐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죠. 그동안 좀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달려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순환조정, 대형주 안에서 순환조정, 그다음에 선조정 받았던 2차전지 순환 반등, 뭐 이렇게 강세 나타나는 흐름인데,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 대장주가 없는 상태 속에서 서로 그냥 치고받고 그다음에 키 맞추기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수는 올랐는데 지수보다 먼저 갔었다가 쉬었던 종목이 지금 오늘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수보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다시 견인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 대비해서 못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빈집털이 같은 느낌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 뭐 핵심적이라고 했던 부분,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갈라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호주. 이제 호주가 또 이제 0.25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주가 이제 0.25를 올리고 나니까 시장이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제대로 지금 6점대 다 위에 있잖아요. 또 물가가 유럽은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호주는 금리 인상을 한 상태. 근데 보통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 호주가 금리를 올리는 건 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호주가 금리를 먼저 내리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먼저 시장을 좀 선도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한 바로메타 역할을 좀 호주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니 결국은, 근데 FOMC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만 FOMC에서도 뭐 요번 달은 동결하더라도 다음 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금리에 취약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상대적으로 오늘 또 환율도 아까 아침에 원화 강세 많이 강했었거든요. 1300원 이하로 내려왔다 나중에 올라와서 1303원대에서 끝나긴 했는데,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동안 잘 갔었던 수출주들, 자동차주들, 이런 쪽들 많이 빠지고, 자동차 부품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조정받고.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반도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좋은 건 맞지만 1분기 때 그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계속 그동안 좀 나와 있었었는데, 이제 환율까지 조금 안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매물 좀 내놓았던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점에서는 계속 좀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월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전력이나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이 들어왔죠. 조선주도 뭐 일부 종목 빼려고 좀 눈치 보는 장세. 또 화학주가 오늘 좀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좀 유가가 한 71불 때까지 가라앉긴 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뭐 상황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부양,
성장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순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악으로 빠져 있었던 화학주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 더 물러날 곳이 없는 건 지난번 반도체랑 비슷하죠. 화학주들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이 빠졌었던 화학주들 뭐 최근에 금호, 석유, 대한유와 그다음에 뭐 효성그룹주들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정유 쪽도 올라왔나요? SOL이나 뭐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뭐 2차 전지로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지난번에 사실 바닥 치고 올라가는 느낌에다가 쫙 밀어줬었거든요. 지금 다시 또 반등인데 월요일 날도 좀 분석해 드렸잖아요. 이게 추세로 복귀하는지 여부 조금 더 봐야지 된다고. 화학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좀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당장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로 갔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는 좀 가겠죠. 그런 확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 글로벌적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들한테 영향을 좀 주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은 좀 없었잖아요. 종목별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또 섹터별 이슈 뭐 오늘 좀 그거 있었죠.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그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가 세슘이 뭐 엄청나게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기준치보다 많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 나오고 또 곧 이제 일본이 방류를 좀 시작할 것 같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 같은 뭐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수산물 가공업체나 육계 뭐 업체들 좀 많이 올랐고 또 뭐 소금 사재기 얘기 나오면서 뭐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음식료 업체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좀 추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조금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옵션 만기 있는 부분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좀 매도하고 아마 코스닥은 샀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을 좀 많이 매수했고요. 또 외국인이 선물도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기관은 프로그램성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소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일부 2차 전지 쪽으로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2차 전지도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셀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움직이면 나머지들이 좀 힘을 못 써요. 전부 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양극재들 움직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못 움직여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좀 잠잠했잖아요. 월요일 날은 좋았었는데 또 에코프로 움직이니까 못 간단 말이죠. 에코프로 움직이니까 LNF하고 뭐 에코프로 비해 움직이고 오늘도 뭐 리튬 중국도 지금 바닥치고 지금 탄산 리튬 가격 거의 한 7거래일 때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튬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계속 생기는 모습이었고 오늘 뭐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급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상한가 가는 모습이고 이수화학도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동안 좀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장비 쪽에서도 뭐 흐름이 좀 괜찮아서 좀 PNT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소재 쪽, 장비 쪽들 다 아우르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맨날 보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기타 등등 소재 업체들, 뭐 동박 업체들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전해질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나머지 하락주들에 조금 빈틈을 메워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중에서는 테마성으로는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그 수산물에서 세슘 나온 거 그 부분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올린 거 0.25 올린 거 요거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된 거 이 부분도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섹터별로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한테는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는 뭐 각계전투 양상이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뉴스와 이슈가 있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좀 조정받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영향 받았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임금 인상, 뭐 그다음에 투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모습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기기 관련해서 관련주들 변동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올랐던 이제 하드웨어 쪽들은 조금 조정받고 컨텐츠류들 어차피 컨텐츠가 없으면 그거는 뭐 소용이 없잖아요. 뭐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456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면은 뭐 그걸 쓸 만큼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에 기계를 있는데 컨텐츠가 없으면 제대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뭐 컨텐츠들도 올랐다. 사실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도 올랐습니다만은 자회사 좀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이 더 영향을 주면서 강하게 올랐고 네이버도 뭐 국내에서 이제 초거대 AI 대화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정부의 지원적인 부분들 이어지면서 좀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새 시장 보시면 뭐 특별히 뭔가 확 불거지는 뭔가는 없고요. 하나하나 좀 소소한 이슈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기고 테마성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주도주도 일단 없고 뭐 오늘로만 따지면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고점이 아직 돌파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에 2차 전지 쉬는 동안 자동차, 반도체 등이 돌아가면서 이끌어줬고 이제 이쪽이 쉬니까 다시 또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결론적으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종목들은 좀 신통치가 않네, 변변치 않네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는 지금 올라왔지만 얼마 전에 자동차 사신 분들은 다 물렸잖아요. 또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얼마 전에 반도체 사신 분들은 또 다 물렸잖아요. 반면에 2차 전지 오늘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미 물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봤자 원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물론 이번에 바닥에서 샀으면 수익 났겠습니다만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로봇주도 뭐 최근에 올라와 봤자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거고 그죠? 인공지능 늘 그런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잘 가는 쪽 지금 시장에서 꼽는다라면 섹터로만 꼽는다라면은 의료기기 쪽들 여기 또 약간 인공지능과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뷰노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요. 루닛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죠. 이 두 개가 지금 헬스케어 섹터 쪽들, 의료 영상 진단 쪽들 이런 쪽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대장주예요. 벌써 루닛 같은 경우는 한 2달 만에 한 3배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테마성 흐름보다는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기대치에 좀 기반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미용 의료기기 뭐 루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요. 보톡스 이런 섹터들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기대치가 담보된 기업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학회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면서 반대로 기대치가 있었는데도 급락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좀 바이오 제약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모사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쿼드러플 위칭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요. 막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살짝 반등하면서 끝났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살짝 반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쪽 내일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일단 좀 차트 한 번씩 다 좀 보게 해드릴 거고 최근에 시장 특징주 보시면 제가 그룹사들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그룹, SK그룹 요 두 그룹은 되게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됐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로 따지면 뭐 에코프로그룹, 뭐 LG그룹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지금 두산그룹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그룹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고 또 그 밑에는 SKI테크놀로지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SKC도 이제 다시 또 소재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이미 갔었고요. SK그룹주들의 뭐랄까요?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 요거 살짝 좀 느끼게 되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죠. 뭐 두산 바켓부터 시작해서 두산자 붙은 것들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뭐 상장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두산도 다시 10만 원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조금 차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요런 쪽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과 뭐 새로운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고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의 변화 시도가 조금씩 있다. 요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치, 니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해운주도 올라왔죠. 해운주 정말 H&M 같은 경우 거의 한 100만 년 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인수합병 이슈가 얼마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워낙 주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니까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뭐 컨테이너선도 좀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뭐 패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뭐 컨테이너 이런 물동량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HMM이 그런 흐름이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하잖아요. 요게 안 좋다라는 것은 국내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지가 못해요. 왜냐면 중간재를 계속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하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관련되어 있는 업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중국이 뭐 그동안 뭐 4대 불가로 뭐 얘기했던 거, 뭐 요거 공식적으로 뭐 국내 청와대 쪽이죠. 그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여행 관련주들 모두 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화장품은 뭐 각계전투죠. 화장품은 좀 각계전투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약간 낙폭과대했던 소비주들도 살짝, 이것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에 대한 우려감이었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네 글로벌로.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 좀 올라볼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과 관련되는 의류주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영업무용 한세실업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면서 소비주들도 저기 바닥에 찌그러져 있다가 좀 들썩들썩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시간 통해서 큰 그림까지는 안 그려드리지만, 뭐 물론 필요할 때는 섹터 흐름을 그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보다 좀 약간 세밀하게 시장을 좀 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좀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환율 이 부분이 조금 반도체하고 자동차한테는 부진한 요인이 됐다. 그 다음에 호주의 금리 인상이 또 이제 제약바이오한테 부진한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 성장률 전망치 올리는 부분이 최근에 경기 민감주 내지는 소비주의 바닥에서 터닝하게끔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 부분. 그다음에 막판에 반도체하고 로봇주들이 후반에 조금 뭔가 좀 괜찮아지는 그림이 나왔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2차 전지가 계속 주도를 했었거든요.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죄송합니다. 내릴 때도 물론 갔었지만 최근에 또 가파르게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2차 전지주를 주도했었는데,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뭐 이슈들이 나오고 지금 뭐 탄산리튬 가격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그 틈새를 메우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기 영향이 있다는 수급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시장이 좀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화웨이 5G 기기 뭐 이제 금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도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5G 장비주들이 살짝 반등하면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특히 RFHI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오늘 좀 강하기도 했고, 최근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뉴스랑 엔비디아 이슈랑 살짝 엮이면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에서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뭔가 이슈나 뉴스에 연결이 잘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도 그런 식으로 엮였었고, 송원산업도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대주 지분 이슈가 엮이면서 2만 원대로 훌쩍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G도 뉴스 하나에 좀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추세대로 막 강하게 이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없는 반면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뉴스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보고 사면 먹을 게 없어요. 올라오는 걸 보고 사면 먹을 게 없지만 아 요게 안 올라왔으니 다음엔 네 순서가 오겠네 라고 해서 미리 진입해 있으면 또 수익폭을 줘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매매하지 않으면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BH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래 찌그러져 있다가 오늘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뭐 애플 관련해서 아침에 뭐 LG노텍도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지금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좀 계속 조율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보다 밑에 있는 지수 관련주는 지수 쪽으로, 지수보다 위에 있는 지수 관련주는 지수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수와의 괴리를 지수 관련주들이 좁혀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개별주보다는 중대형급, 그 다음에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버렸었던 종목들과 섹터 이런 쪽들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 뭐 FMC는 뭐 CPI 결과도 뭐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한 4.1 정도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는 좀 동결될 가능성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고 스킵이라는 시선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빠르게 돌고 있고, 또 뭐라 할까요? 내가 가진 섹터와 종목이 안 움직이면 지수만 올라가고 재미없는 시장,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를 한번 좀 보면 뭐 오늘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다 이제 닭들이 많이 올랐죠. 마니커, FNG나 푸드나무, 마니커, 동우 팜투테이블, 체리브로, 하림 뭐 다 마찬가지죠. 교촌, FNB.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산물에 좀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좀 깨지다 보니까 뭐 약간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지금 살짝 좀 볼까요? 그냥 바닥에서 약간 지난번에 고점 해놓고 조정받고서 오늘 좀 약간 다시 반등하면서 고점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죠.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좀 최근 거래량이 조금 눈에 띄네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기는 하지만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매집일 수도 있고 손바뀜일 수도 있는데 윗꼬리는 계속 달렸지만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는 모습이 푸드나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팁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이 3일 동안에 이 만들어진 이 고점, 그죠?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가 진짜라는 거죠. 계속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그 가격만 가면 매도하려고 하는 힘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매도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미들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3번의 대량 거래 속에서 윗꼬리가 계속 달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윗꼬리를 넘어설 때가 진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도 궁극적으로는 뭐 9,500~600원 전후가 최대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넘어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유하신 분 기준으로 한 8,5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최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나무가 조금 거래량이 많았네요. 수급은 근데 이게 왜 연동을 안 하죠? 내가 그때 다 연동하게끔 해놓고 갔는데 누가 만졌어요 분명히. 지금 연동을 안 해요. 다 다시 한 번씩 만져줘야 되니까 제가 힘드네요. 그 다음에 뭐 요게 그랬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수산물 관련주들 마니커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음식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 추세를 좀 만들면서 거래가 붙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직전 고점대 부근이 뭐 4,500원 부근, 네, 돌파 여부가 마니커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섹터 중에서 이게 그리고 수산 쪽들도 마찬가지죠. 수산물 가공 이런 쪽들도 보시면 오늘 뭐 CJ 시푸드나 신라 SG, 사조 시푸드, 한성기업, 사조 오양, 동원수산, 사조 대림 다 참치들이네요. 이런 쪽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가공하는 쪽들 좀 약간 원양 쪽이잖아요.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 차트 한번 보면 이건 아직 바닥에서 일시적인 반등. 수산은 그러네요. 수산은 약간 육계 닭고기들 지난번에 한번 뭐 무슨 병 막 이렇게 돌았을 때 그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육가공 육계 업체들은 조금 약간 추세가 만들어지고 바닥 탈출 흐름이 나타나고 아직까지 수산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막 추세가 좋은 게 별로 없고 지금 약간 4조 5양 정도가 좀 추세가 조금 있고 동원도 뭐 그냥 거의 바닥인 것 같죠. CJ 시푸드가 조금 거래가 붙으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이 해당 섹터 안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 정도가 지금 그렇고요. 한성기업도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수산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이런 쪽들은 뭐 2차 전지 쪽들은 워낙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고 해운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 뭐 페노션, 대한해운 다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한해운 아니고 페노션 아니고 이것도 낙폭과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H&M도 다 이게 다 지금 모양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 이평선들을 다시 또 수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돌려주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이 돌리는 거 빠르게 돌리는 길은 주가가 급등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H&M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이 들고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 이 부분이 움직여야지 이제 H&M한테 좀 영향을 줍니다. 뭐 매각 이슈도 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회사들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바닥에서 거래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H&M도 2만 원대 위에는 좀 올라서 줘야지만 뭔가 지금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조금 최근에 좀 쉬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산물 이슈가 좀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좀 영향을 받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추세가 좀 돌리려면 시간 좀 필요하고요. 거래는 늘고 있지만 지금 60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좀 등락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늘 그 애플의 그 했을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어 뭐죠? 무슨 기어인데? 프로기어? 애플?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입에 짝짝 안 붙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마이크로 LED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올랐고 맞죠? 그 애플 PD님 이름 뭐예요? 그거 애플 뒤집어 쓰는 거? 비전 프로. 오 맞다. 네 맞아요. 비전 프로. 아 그건 왜 그게 잘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때문에 뭐 기존에 갔었던 뭐 종목들 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좀 마이크로 LED에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살짝 좀 있었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쪽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화학이랑 이수테라퓨 맞죠? 아 갑자기 이름 이것도 저 입에 잘 안 붙어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네 맞아요. 그거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줬고요. 전고체 쪽에서 그 외에도 뭐 다 뭐 미래컴퍼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셀업체들 좀 많이 올랐고 리튬 업체들도 오늘 많이 올랐죠. 전반적으로 중소형단에서도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애들 뭐 강원이나 지오린 뭐 이런 애들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애들 좀 다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리튬 쪽들 좀 올라주는 모습이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다 2차 전지 쪽들만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그냥 좀 시세에 오늘은 좀 테마성으로는 좀 상위권에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별로 저도 약간씩 눈에 띄는 종목들 좀 가져왔으니까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챙겨 보실 수 있는 것들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 고점이 910이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기 일단 맥스 보시는 게 맞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막 크게 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한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지금 저항대 그어드렸던 870 부분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직전 고점 된 900선 부분 내지는 지금 여기 지난번에 하락했던 885, 네, 890선 정도 좀 저항대 돌파 여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추세는 지금 61선 돌아서서 있고 지금 21선까지 우상향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력이 850 전후로 해서 형성된다라고 코스닥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고점 돌파된 상태인데 지금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지수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흐름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맥시멈은 한 2,700대 후반에서 2,800 정도까지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여기 딱 눈에 띄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2,650에서 2,700 사이, 네, 2,650에서 2,700 사이, 요 사이에 조금 매물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수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SK그룹주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일단 좀 터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 하향하고 있지만 올라섰고요. 21선이 이제 크로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SK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거의 내려왔잖아요. 작년 5월 고점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6월인데 지금 가격이 뭐 거의 한 얼마나 빠진 거죠? 한 30-4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겨울 수 있는데 이게 기준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18만 원 부근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2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1차 목표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 이후에 뭐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60에선 따라서 터닝 할 거고, 이런 흐름이 연결되는지는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고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지지선을 한 16만 한 8천 원 정도, 네, 16만 8천 원 정도에다가 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8천 정도 지선, 사고 싶은 분들은 16만 8천 원이죠. 사고 싶은 분들은 17만 원 언더권에서 모아가기 전략,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손절이야 뭐 딱 눈에 보이는 16만 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다 연동시켜놨는데 일일이 손으로 눌러주니까 힘드네요. 그동안 팔던 연기금 투신 외국인도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눈에 담아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 하하하하. 네,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못 갔었는데요. 최근에 SK온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좀 이평선들 좀 풀려가지고서 우상향 전환이 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바닥 터닝하고 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15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서서히 방향 전환 시도해서 올라왔죠. 지난번에 여기 한번 21만 원 부분 갔었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근이 뭐 여기에 저항대인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요 부근 잘 통과되면서 거래 받쳐준다라면은 19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뭐 긍정적인 방향 전환 요런 부분 계속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셀업체들 중에서 가장 못 올랐죠.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양극재 쪽에서는 뭐 LG 화학,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NF, 그다음에 모스코,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였지만 뭐 SK 이노베이션, 특히 SK 그룹 쪽으로는 크게 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섹터 내에서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힘이 조금 실리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가 딱 저항대잖아요. 그죠? 여기를 넘어서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저항대고 이 중요한 저항대에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잘 확보하고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다시 치고 나간다라면은 한 번 더 좀 시세를 내기 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조금 연기금이 계속 많이 샀죠. 그죠? 연기금 많이 사고 사모펀드나 투신, 그다음에 보험권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좌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조금 지겨워서 파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의 수급은 조금씩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SK 그룹주 중에서 이제 SKC 요거 반도체랑도 엮여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리 동박도 엮여 있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었는데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동박업체들 최근에 좀 바닥 잡은 것도 있고 전해질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소부장 내에서 좀 이쪽이 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조금 챙겨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이닉스 잘 가면 아마 반도체 쪽으로도 약간 영향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학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으로도 그동안 워낙 시장이 부진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것들 차트 열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 근데 어쨌든 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고 확실히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SKC도 변화는 좀 시도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3일 동안 올랐고 거래 실리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변동성이 감안해도 10만 원 보유하신 분들도 10만 원 최대 지선 보시고 생교로 매수하실 분들도 10만 원 좀 최대 지선 보시면서 분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제 12만 원 부근의 저항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한 이후에 뭐 물량 체크하고 좀 움직임이 더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업황 전반적으로 영향을 봐야 되겠고 2차 전지 반도체 업황 흐름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좀 장기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등 시도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12만 원대 초반 정도 이 저항대 일단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신 분들 좀 투자하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뭐 물론 뭐 15만 원대 부분까지도 열어놓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주 중에서는 뭐 비슷한 개념으로는 또 못 간 거를 따져보면은 조금 변한 게 네,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이에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이고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들을 보면은 뭐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은 좀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뭐랄까요? 합성 섬유, 뭐 원사 쪽 이런 쪽들인데 뭐 특수 소재들 쪽이잖아요. 뭐 수소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뭔가 좀 방탄 뭐 이런 쪽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자회사들 중에서 의류 쪽들은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인데 화학 쪽에서 좀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C처럼 뭐 앞으로 경기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 그다음에 화학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귀 이런 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4분기, 1분기로 이어진다라면 서서히 여기도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전자 재료 쪽들이 좀 많아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재료 쪽들 이것도 역시 경기 민감 IT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재료 쪽도 가전이라든지 IT 시황이 좀 좋아진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한 4만 원 정도가 뭐 가장 강한 지지 대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요 부분 저항 보이시잖아요. 제가 선주 삐딱하게 그었는데 한 5만 원대 한 중반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가장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되게 되면은 여기 눈에 보이는 7만 원 정도를 뭐 한 내년까지로 해서 한번 목표치 한번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까 SKC랑 같은 개념으로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수급을 아까 살짝 보긴 했었는데 코롱인더 수급은 지금 약간 투신권이나 사모펀드 수급이고요. SKC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투신권 수급. 역시 약간 좀 기관이 그동안 좀 많이 버렸던 것들 중에서 조금 살짝 담는 느낌? 막 미친 듯이 담는 건 아닌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SK그룹주 말씀드리던 거니까. 네, 요것도 지금 추세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바닥 잡고 이평선도 수렴된 상태에서, 그죠? 여기서 시도하고 고점 넘기고, 그죠? 일단 10만 원만 돌파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뷰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SK하이테크놀로지. 어쨌든 간에 SK온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가듯이 SK온 때문에 SK하이테크놀로지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13만 원 부근이 1차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맥스 저항이다라고 생각해놓고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역시 이제 8만 원 부근 정도 최대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은 좀 그렇습니다. 수급은 뭐 지금 보시면 오늘 뭐 투신이 일부 팔게 됐고 외국인 일부 팔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꾸준히 강하게 매수해 주고 있는 부분들, 사모펀드나 뭐 투신권들 매매해 주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산그룹주도 조금씩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산도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는데 최근에 계속 10만 원대 위로 못 올라오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여기 11만 원대 가장 저항이 있습니다. 강한 거. 그거 돌파된다라면 조금 변화 시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저점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 그다음에 최대 저항대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만 원대. 이 부분을 앞으로 두산이 어떻게 넘겨주느냐, 이것도 핵심적인 확인사항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SMR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씩 변화 시도가 있다. 여기도 좀 답답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보시면 이제 15,000원 부분은 지지선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뭐 여기 개파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한 부분까지는 매우로 올라간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21,0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 고점권에서 그어들이 이 두 개의 선을 저항대로 하면서 그쪽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최근에 뭐 흐름은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아까 수급도 지금 보시면 투신이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계좌로 계속 강력하게 담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 진짜 외국인일지 뭐 CFD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사고 있다라는 점. 개인은 반대로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은 좀 외국인 수급이고, 투신이 일부 들어와 있는 뭐 프로그램성도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가미해서 2만 원 부근 1차적인 저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로보트 얘기도 제가 아까 했죠. 두산 뭐 로보틱스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막판에 보니까 레인보우 이게 딱 치고 올라오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 올라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또 반등 시도 나오면 지난번에 고점 여기 12만 원 부근 되겠죠. 여기 다시 넘어가는지, 여기까지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챙겨서 좀 보시고요. 요거하고 로보스타, 이것도 막판에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60일선 완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완만한 60일선이 있는 35,000원 부근 강하게 돌파하는지 시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비슷하죠.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같이 움직이니까 역시 61선 부근까지 1차적인 흐름, 요거하고 네, 요거까지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뉴로메카하고 SPG, SBB테크는 약간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제일 좋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로봇주들 막판에 조금 흐름이 만들어졌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로봇주들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여행주도 조금 눈에 띄었는데, 이제 또 시즌입니다. 제 주변에 진짜 뭐 유럽이고 어디고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6월 들어섰으니까 시즌이잖아요. 뭐 요새 사실 뭐 시즌도 없죠. 뭐 다들 뭐 5월, 6월 달에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간에 여행주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 시도, 지금 60일선이 아직까지 하락하고는 있지만 요거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봤는데 모두톤은 17,000원? 근데 요 정도가 되게 강한 지지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지난번 고점인 21,000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보는 호흡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여행주들도 조금 눈에 담아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안 봤는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나투어는 아직 좀 바닥권에 있어서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있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안정적인 게 약간 모드 투어라서 좀 그거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아까 루닛 끝없이 가고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뷰노 마찬가지로 확실히 딱 정해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 쪽들 옛날 종목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영상 진단 쪽, 인공지능 활용한 이런 쪽들로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 루닛도 옛날에 보면서 줄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옛날에 그어 놓은 줄인데 다 뚫고서 밟고 올라갔네요. 이만큼이나. 그죠? 이게 고점이 돌파될 때 항상 신고가 종목들은 이 고점이 돌파됐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샀어도 기본적으로 2배겠네요. 보니까 이 신고가 돌파됐을 때도. 근데 이게 작년에 7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1년짜리 락업이 걸렸을 거란 거죠. 그러면 올해 7월이 되면 그 락업이 풀리는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호재도 나오는 것 같고 주가도 계속 연일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뭐 회사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라든지 뭐 기관들, 특히 여기 기타 법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뷰노도 수급 한번 볼까요? 뷰노는 연기금이 좀씩 사고, 역시 기타 법인들이나 사모펀드들은 이렇게 주가 올려놓으면 신나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게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 이 이루다는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이루다도 오늘 조금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짠 올라와서 8%대 상승이 있었는데, 이루다도 뭐 보시면 여기 딱 저항대가 있잖아요. 요거 넘어가면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다 보시는 분들이라면 6,500원 지지선으로 놓고 트라이. 근데 직전 고점 가면 또 매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세요. 아무튼 뭐 지금 상태로는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들에서 루트로닉 비롯해서 기타 등등 다 갔는데 뭐 아무튼 요 이루다만 조금 못 간 것 같아서 아까 조금 찾아놓고 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흐름 같이 연동되는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해운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H&M. 요거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것도 확실히 경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 이런 걸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 나왔다고 이게 다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들도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요새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 애들이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트리얼즈, 요게 계속 좀 레포트가 나오는 편이고 선조정도 좀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번 주 계속 반등 나오는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잘 갔었잖아요. 조정받고, 그 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네, 요런 애들도 가다가 지금 저항대 보시면 이제 삼봉이잖아요. 그 저항대에서 저항 받았는데 조정 잘 받으면 또 역시 이런 것들도 요거 뚫고 가면 시세 나니까 계속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박스권의 이 중단부 여기 갭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부분 요거 혹시라도 좀 메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일선이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고 60일선도 우상향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대를 지지선대로 해서 조정을 조금 기회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수 페타시스야 뭐 워낙 혼자 출중하게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 외에 있는 기판주들은 그렇게 보시고, 심택이 좀 제일 무겁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도 뭐 가격은 바닥권에 있으니까 다른 기판주들 갈 때는 같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요거가 조금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SK향이 강한 오션브릿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생산할 때 공정에 들어가는 뭐 가스라든지 처리하는 뭐 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 향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여기 16,000원대 좀 저항이 강하게 있습니다만은 계속 저점을 올려오고 있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뚫어내면은 다시 최대 저항대인 2만 원 부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반도체도 공정 재료, 공정 소재 쪽들 계속 지난번에 뭐 에로티 백큐움도 그렇고 탄소 포집하는 뭐 GST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랬었고요. 뭐 동진 세미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정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또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뭐 기타 등등과 관련된 그래서 예전에 그 노광과 관련돼서 SNS텍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도 죽은 건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있으면 반드시 반도체 쪽으로는 기가 또 다시 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 21만 갔다가 지금 다시 또 19만 원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영원한 건 없습니다. 뭔가 좀 호재가 나오고 나면 또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이라는 좀 복병을 만났고 그다음에 너무 1분기 때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만은 뭐 현대 기아 최근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같이 조정받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파업하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그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품주들은 지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받고 나면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오늘 좀 막판에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 외에도 다른 반도체들도 좀 그런 흐름이 있었고 오늘 세경 하이테크 이런 애들 좀 세게 올랐죠. 최근에 뭐 KH 바텍 혼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세경 하이테크가 조금 올라가면서 힘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 중에서 보면 이 종목이 조금 신성 ENG가 조금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붙고 있어서 좀 챙겨서 보시면 하지 않을까.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2,5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박스가 좀 형성이 저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2,000원을 최대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제가 봤는데 한 몇 달째 봤는데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뭐 계속 물량 받아내고 또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서 보시면 한데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역시 좀 외국인 계좌를 통해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국인일지 모르겠지만 금융 투자 쪽도 좀 매매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 2,200원대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기금도 많이 샀었습니다. 그랬던 부분. 오늘 기타 법인도 좀 많이 샀죠. 외국인이랑. 그래서 이게 조금 수급이라든지 뭐 차트에서 변화가 조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신성ENG도 좀 봐주시고요. 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100원대 중반 정도면은 뭐 잘 지지가 되지 않을까. 안 되면은 항상 빠르게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좀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도 봐드렸고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 뭐 차트도 좀 봐드렸어요.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차도 지금 조정 들어가잖아요. 61선 부근까지 터치하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조정 받으면서 18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죠. 기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기아는 이미 지금 60에서 깨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7만 5천 원 부근 내지는 그 위에 있는 7만 6, 7천 원 부근이 최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아도. 그래서 이격 조정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같이 많이 올랐던 성화이텍이나 같은 모양이잖아요. 화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탄력의 흐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약간 가격 조정, 이격 조정, 자동차 부품주들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고요. 오늘의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조정 4월 이후에 5월 달에 땅봉 고점 찍고 지금 조정 받았잖아요. 에코프로도 지금 60일선에서 계속 지지 받으면서 오늘 한번 빵 튀어줬습니다. 내일 만기 흐름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대형주들은 다른 반도체나 자동차가 못 갈 때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늘의 이런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직전 고점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 정도 액션 좀 취해 주셨다가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 뭐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판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60만 원 정도 지선을 설정해 놓고 70만 원 부근에 다시 한 번의 저항을 염두에 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봐주시면 에코프로는 좀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뭐 엔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이고요. 뭐 첨보도 요새 추천 나오는데 가다 말고 다 그래요. 지금 정말 지수랑 관련 있는 대형주 이런 것들만 좀 잘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시도됐다, 더 잘 갈 것 같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죠? 다 이제 조정받고 반등하는데 다시 더 갈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자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뭘까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다. 2차 전지는 그 부분이 조금 일단 핵심이에요. 리튬 관련주들은 워낙 중소형주들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홀딩스와 반대로 에코프로와 다른 양극재들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요게 움직이면 요게 안 가고 요게 움직이면 요게 안 가고 이런 흐름의 사이클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대장주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지금 많이 빠졌던 것들 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꿈찔꿈찔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몇 달 뒤에 많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알 수 없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위치가 뭐 예전에 뭐 LG전자 저 바닥일 때 느낌이라든지 뭐 반도체 저 바닥일 때 느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더라 라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 근데 기업들이 조금씩 시선이 좀 변하는 것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 바켓도 제가 예전에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6만 원 넘어갔잖아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을 때는 이 부근이었었거든요. 거의 아마 이게 치고 올라왔다가 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동네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요때쯤 여기서 이렇게 터닝 할 때 두산 바켓 36,000원대 34,000원대 그때 넘어갔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랬을 때였을 것 같아요. 두산 바켓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5, 6개월 지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바닥에서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좋고 그 좀 돌파되는 걸 보고서 따라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프리카 TV도 한번 요거는 이커머스로 오늘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로도 보시면 되고 실적은 계속 견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 이커머스에 대한 기대치가 오늘 반영이 되면서 이 8만 원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 8만 원대 뚫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변동성 보이면서도 8만 원대 잘 유지하거나 적어도 7만 8천 원대 잘 유지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60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방향 전환 시도할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TV도 좀 한번 체크해줘. 이거랑 비슷한 게 요 두 개잖아요. 거의 그냥 도찐 개찐이거든요. 도낀 개낀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고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때 49,000원 넘어선 뒤로 지금 고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48,000원 최대 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변동성을 활용을 하되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62,000~63,000원까지 1차적인 좀 목표가 설정해 놓고 펄어비스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하고 아프리카 TV 흐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뭐 엔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올라와서 조그마한 뉴스에도 좀 흔들림이 오늘처럼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뭐 기대치를 계속 충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기대치를 충족하면 안 되고 서프라이즈 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뭐 특별한 건 없었고 2차 전지 주도하에서 올라왔던 흐름이었었고 섹터 쭉 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봐드렸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투자하실 때 뭐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뭐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고 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6월 달이 5월 달보다는 좀 더 어렵다.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라든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좀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있고 또 내일 만기니까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2550, 단기로는 2580 정도, 뭐 짧은 지선 주시고 윗방향으로는 2650 정도, 네, 저항 시작하니까, 강하게 저항 시작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챙겨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뭐 큰 악재만, 돌발 악재만 출현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처럼 약간 좀 지루한 듯 아닌 듯 뭐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쪽에서 나중에 뭐 정전 뭐 이런 얘기 다 들려온다라면 뭐 재건 이슈도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재건주 이퀄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화학주들 좀 짚어드렸으니까 좀 화학주들도 좀 참고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뭐 금호석유나 대한유와 다 롯데케미칼 다 바닥권에 있거든요. 원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시각이다라면은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관심을 둘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런 종목들 좀 거래 실리면서 터닝하는 것까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맞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까지도 해서 다 경기 민감주까지 두루두루 봐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화, 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2차 전지의 변화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시속 게임 좀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 잘 시장에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